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두피가 가렵고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 원인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오늘은 모발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활 습관 8가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머리카락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괜찮으시죠? 먼저 첫 번째로 머리를 너무 꽉 묶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평소에 머리를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으시는 편이신가요? 꽉 묶은 포니테일이나 하나로 단단히 묶은 머리 스타일은 보기에는 단정해 보여도 모낭에 지속적인 긴장을 줘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만든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당겨서 생기는 탈모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좀 빠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모낭 자체가 손상되어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아예 나지 않는 영구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모낭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뿌리 같은 곳인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 머리를 묶으실 때는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느슨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드실 때는 묶은 머리를 꼭 풀어주시고 가능하면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두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고무줄보다는 천으로 된 헤어밴드나 클립을 사용하시면 머리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두 번째로 두피에 직접 오일을 바르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두피에 오일을 발라주면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일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답니다. 오일은 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두피의 모공을 막아버리거든요. 모공이 막히면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모낭염이 생길 수 있고 비듬도 심해질 수 있어요. 두피는 우리 피부 중에서도 피지 분비가 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오일을 더 발라주면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요. 오일 대신에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히알루론산, 알로에,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과학적으로도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건강하게 머리카락을 키울 수 있답니다. 자,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해서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젖은 머리에 고데기나 드라이어를 직접 대는 습관이에요. 머리를 감고 나서 빨리 스타일을 내고 싶으셔서 아직 축축한 상태에서 고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건 머리카락에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머리카락은 내부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고열이 가해지면 수분이 갑자기 기포가 되어 터지는 버블 헤어 현상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 내부 구조가 손상되어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고 심하면 우수수 떨어져 나가게 돼요.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머리를 70에서 80% 이상 충분히 말린 다음에 고열 기구를 사용하셔야 해요.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도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머리카락 건강에 훨씬 좋답니다. 머리카락과 드라이어 사이의 거리는 15cm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잦은 탈색과 염색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흰머리가 많이 생기셔서 자주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염색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 머리카락이 크게 손상된답니다. 염색약이나 탈색제에는 모발의 구조를 유지하는 화학 결합을 끊어버리는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결합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끊어지기 쉬우며 윤기를 잃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모발 내부의 케라틴 단백질 결합이 파괴되는 것인데 케라틴은 머리카락의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한번 손상된 모발 구조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염색을 하실 때는 최소 6에서 8주 간격을 지켜주시고 염색 전후에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해주시면 손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흰머리가 신경 쓰이시더라도 두피에 닿는 염색약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자극이 적은 저자극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5번째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밥을 거의 안 드시거나 특정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무리한 다이어트는 머리카락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머리카락의 약 95%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면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더 중요한 장기들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머리카락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된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탈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의학에서는 휴지기 탈모라고도 하는데 영양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 성장기에 있어야 할 모발들이 갑자기 빠지는 휴지기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오틴 등의 영양소도 모발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무리하게 굶거나 편식을 하시면 이런 영양소들도 함께 부족해지기 쉬워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라면 갑자기 음식을 크게 줄이시기보다는 골고루 드시면서 천천히 조절하시는 방법이 훨씬 몸에도 머리카락에도 좋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달걀, 생선 등을 몇 끼 꼭 챙겨 드세요. 어르신들 벌써 절반이나 오셨네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6번째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젖은 머리로 그냥 주무시는 습관이에요. 바쁘시거나 피곤하셔서 머리를 감고 나서 미처 말리지 못하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은 두피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답니다. 베개와 두피가 닿는 동안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이로 인해 두피에 모낭염이 생기거나 비듬균이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답니다. 모낭염은 모낭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두피가 빨개지고 가렵고 뾰루지처럼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요. 방치하면 모낭이 손상되어 그 부위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드라이어로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수건으로라도 최대한 눌러서 닦아주시고 선풍기 바람이라도 잠깐 쐬어주세요. 두피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주무셔야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7번째로 드라이 샴푸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고 방치하는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도 머리를 감은 것처럼 해주는 제품인데요.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외출이나 바쁜 날 임시 방편으로는 쓸 수 있지만 며칠씩 씻어내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드라이 샴푸는 두피의 기름기를 흡착해서 덮어두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모공이 막히면 각질이 쌓이고 두피 트러블이 생기며 모낭 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모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드라이 샴푸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반드시 다음 날에는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한답니다. 두피 세정은 물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적인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해 오히려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무분별한 영양 보충제 섭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탈모 예방에 좋다는 보충제들이 아주 많죠? 비오틴, 아연, 철분, 비타민 D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물론 이런 영양소들이 실제로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작정 여러 가지를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부족하면 탈모의 원인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비, 구토, 심한 경우에는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비타민어도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실제로 부족한지 확인한 다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필요한 것만 적절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무조건 비싸거나 유명한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습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꽉 묶는 머리 스타일 피하기, 두피에 직접 오일 바르지 않기, 젖은 머리에 고열기구 사용하지 않기, 너무 잦은 염색 줄이기,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않기, 젖은 머리로 주무시지 않기, 드라이 샴푸 제때 씻어내기,
그리고 보충제는 검사 후에 드시기, 이렇게 8가지랍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처럼 보여도 오랜 시간이 쌓이면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어르신들, 우리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신호이기도 해요.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두피가 자꾸 가렵고 붉어지면 단순한 노화로만 여기지 마시고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 또 만나요.